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 비교동영상.mp4의 재생시간 2.568초부터 2.880초경. 해당 영상 행동 분석 2-12는 B의 배 좌측 부분과 왼팔이 보이고 오른손이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는 바, B가 문 밖의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의 모습으로 추정돼. 이때 좌측 사진의 캐비닛에서 A는 상체 노란색 부분만 문턱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바, A는 몸을 숙이고 몸의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B의 몸 좌측의 문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정된 2.769초. 영상 행동 분석 12B AB. 영상 행동 분석 2-12의 3차원 재구성 옆면 AB, 정면 BA, 윗면 AB. 영상 행동 분석 2-12-1. 5. 결과 종합. 비교 동영상 mp4의 재생시간 1.867초부터 2.880초경에서 A쪽으로 다가가던 B가 몸을 출입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문 밖으로 나아감에 따라 B의 왼팔 상단을 잡고 있는 A의 오른손이 딸려가는 것으로 분석된 A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앞발이 들린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금복폭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A는 몸의 중심을 잃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 B가 몸을 오른쪽으로 돌릴 때 B의 왼팔도 함께 돌았고, 이때 B의 왼팔 상단을 잡았던 A의 오른손이 딸려가다가 B에게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그러나 중심을 잃은 A의 몸은 출입문으로 쏠려 문 밖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 과학적 분석의 결과, 윤용인 박사는 고소인 촬영 휴대폰 동영상뿐 아니라 피고인 촬영 휴대폰 그리고 두 영상의 음성을 일치시킨 비교 동영상을 종합하여 영상 행동 분석과 3D 재구성 분석을 통해 세 동영상을 유기적,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밀지 않았다. 3. 종합 감정 결과. 생략. 3. 종합 감정 결과. A의 오른손이 B의 왼팔 상단을 잡았을 때 B가 몸을 출입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나감에 따라 B의 왼팔도 회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동시에 B의 왼팔 상단을 잡고 있는 A의 오른손이 딸려가다가 B를 놓친 것으로 확인됨. 이때 A의 몸은 전진하나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앞발을 든 상태여서 몸의 중심을 잃었고, 그 결과 비정상적으로 큰 보폭을 취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과학적으로 A는 B를 밀 수 없었고 B도 밀리지 않았음이 영상을 통해 확인됨. A의 오른손이 B의 왼팔 상단을 잡았던 0.868초 동안 B의 우회전 후 전진 동작에 의해 A는 몸의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딸려 나갔고 B를 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이 같은 과학적 분석에 비하여 관련 판사들의 태도는 어땠는가? 윤용인 박사가 3개의 동영상을 비교 분석한 것에 비하여 관련 판사들은 단지 감호 동영상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도 캐비닛에 비친 희미한 간접 영상만을 분석하였다. 윤용인 박사는 프레임 단위에서 최신 영상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고 물리학적 분석까지 사용하였으나 관련 판사들은 단지 육안 관찰만 하였다. 양측의 분석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가? 각 분석 방법의 우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 결과 양측은 상반된 결론을 내놨다. 관련 판사들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세게 밀어내어 고소인이 불안정한 자세로 문 밖으로 밀려나갔다고 단정했다. 반면에 윤용인 박사는 피고인의 몸의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딸려나갔고 고소인을 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 결론은 상반되며 양립할 수 없다. 한쪽 결론은 맞고 다른 쪽 결론은 틀렸다. 이런 경우 어느 쪽이 합당하고 적법한 결론이겠는가? 저화질이면 증거 아니다.
저화질, 시리아 가림, 원거리, 사성 구도 등으로 핵심 사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 식별되지 않는 영상은 법정에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최근과 과거 사례를 함께 보면 법원은 일관되게 시각적 인상이 아니라 논리적 확정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왜 테니스장 오심 관련 판사들은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가? 서울신문 2023년 5월 24일자 범인 찍혀도 못 찾아요. 화재불량 지하철 CCTV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내에서 절도, 성추행 등 범죄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어도 설치된 CCTV의 저화질 때문에 무죄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2022년 11월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단동 모 판사는 이동 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범인이 찍힌 역사 내의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과 동일인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해 4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동 모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은 CCTV를 추적해 피고인이 장승배기역에서 승차하고 이수역 환승통로를 이용하는 장면을 확인했지만 옷차림이 비슷한 다른 승객들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유사한 옷차림의 다른 승객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으로 지목된 인물의 얼굴, 체형, 의복 등 구별 표시가 화면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고 이동 경로의 유사성만으로는 다른 동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일인성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영상이 있다가 아니라 그 영상이 누구인지를 확정할 만큼 선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신문 2023년 5월 24일자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08년 6월 9일 선고한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상 증거의 품질과 식별 가능성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문제의 CCTV 영상이 낮은 해상도로 인해 얼굴, 체형, 의복, 걸음걸이조차 특정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 같은 영상 상태를 근거로 저화질 영상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충청투데이 2008년 6월 10일자 세 사건을 관통하는 기준은 단순하다. 얼굴, 체형, 의복, 행위 형태, 접촉 유무, 지속 세기 등 결정적 정보가 화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독되어야 한다. 핵심 요소의 식별 가능성, 동선 유사, 옷차림 유사, 사후 진술 일치 등은 어디까지나 보조 자료일 뿐 불명확한 핵심 장면을 대신할 수 없다. 정황 보강의 한계, 화면이 희미하면 관찰자 편향이 쉽게 개입한다. 자유심증의 한계, 법원은 반복해서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인상 해석은 위법임을 확인해왔다. 즉, 저화질이면 증거가 아니다는 선언이 아니라 저화질이면 증거로 삼기 위해 필요한 핵심 사실의 확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본질이다. 이때 법원이 택하는 해법은 언제나 같다. 무죄 또는 증거가치 배척. 따라서 저화질 영상을 대면한 판사들은 다음 4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1. 식별성. 화면에서 인물, 행위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멈춤 화면 기준으로도 확인되는가. 2. 연속성. 시각, 가림, 컷 전환으로 결정적 구간이 끊겨있지 않은가. 3. 검증성. 동일 장면을 제3자가 반복 검증해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가. 주관적 인상 폐제. 4. 대체성. 핵심 사실은 화면이 직접 입증하고 정황, 진술은 보조로만 사용되는가. 이 4가지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예로 답하지 못한다면 그 화면은 유죄의 증거가 아니라 의심의 출발점에 가깝다. 테니스장 오심은 위 4개 항목 모두에서 아니오로 평가된다. 챕터 5.
사건 동영상 분석, 기피하는 판사들. 항소는 1심 판결의 도장을 찍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법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다. 제롬 프랭크, 미국 법률가, 1889년부터 1957년. 생략된 사건 동영상 분석. 이 사건의 진실은 고소인 카모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 동영상에 그대로 담겨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단일의 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였고 법정에서 사건 동영상을 재생하지도 검증하지도 않았다. 재판부가 핵심 증거를 그렇게 경시한 것에서 필자는 과연 항소심 판사들에게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 동영상의 중요성에 대해 항소심 변호인인 법무법인 우면의 박영래 변호사는 항소 리우서에서 각 동영상의 중요 동작 정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카모 동영상 중 3분 33초부터 4분 및 피고인 동영상 중 1분 09초부터 1분 27초, 특히 1. 폭행의 점 중 다치는 분의 카모의 왼손가락이 찍혔는지 여부는 카모 동영상의 3.33분부터 3분 40초에 약 7초. 2. 피고인이 카모를 밀어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는 카모 동영상 3분 46초부터 3분 52초에 약 6초. 2. 무고의 점은 카모 동영상 3분 55초부터 3분 57초에 약 2초 및 피고인 동영상 1.21부터 1.27초의 약 6초만 면밀하게 검토하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고소인 동영상이 보여주는 진실. 박영래 변호사가 분석한 고소인 카모 동영상에서 시간대별 중요 동작은 다음 표와 같다. 카모 동영상의 시간대별 중요 동작 정리. 재생 시간대 0부터 039초 39초. 카모 동영상의 중요 동작. 카모가 테니스장에 들어와 곧바로 사무실로 진입하여 그곳 라커룸에서 피고인 발견. 피고인은 그날 테니스장 근무직원 나모와 대화 중이었음. 39부터 45초. 카모가 정지한 상태로 서 있음. 피고인은 카모 등장 보름. 재생 시간대 45초부터 54초. 카모가 사무실로 들어가 나모의 책상 왼쪽 상단 모퉁이에 본인 휴대폰을 세워두고 피고인을 향하여 돌아섬. 피고 사무실 출입문 밖 라커룸에 서 있는 피고인이 촬영되도록 방향을 설정해둠. 56초부터 1분 15초. 피고인이 잘 촬영되도록 카모가 사무실 출입문 왼쪽에 비껴서서 언쟁 계속. 1분 13초부터 1분 15초. 카모의 중요 동작. 카모 동영상의 중요 동작. 피고인이 뭔가를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뜨면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본인 휴대폰을 위로 밀어 올림. 피고 케이스에 가려진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돌출시키려고 휴대폰을 밀어 올린 것인데 아직 촬영을 시작한 것은 아님. 재생시간대 2분 38초. 카모 동영상의 중요 동작. 피고인의 휴대폰에 밝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시점은 카모 동영상 촬영 시작 후 2분 30초경으로 확인됨. 재생시간대 3분 6초. 카모 동영상의 중요 동작. 카모가 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 문틀 왼쪽에 붙어 서 있음. 왼손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는 자세인 피고. 이 자세로는 카모의 주장처럼 왼손으로 문틀을 잡고 서 있는 동작이 불가능함. 재생시간대
3분 6초부터 3분 33초 가모 동영상의 중요 동작. 가모가 계속 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고인과 대화. 피고 왼손으로 문틀을 잡는다고 볼 수 있는 동작은 발견되지 않음. 재생 시간대 3분 33초부터 3분 35초. 가모 동영상의 중요 동작. 가모가 왼손을 아래 바닥 쪽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위쪽으로 90도 들어올려 흔든 후 내려서 다시 바지도 주머니에 넣음. 피고 왼손이 아래에서 90도 올라갔다가 다시 90도 내려간 것으로 볼 때 왼손으로 문틀을 잡는 동작으로 볼 수 없음. 3분 37초 피고인이 문짝 쪽으로 손을 뻗는데 가보는 문 안쪽을 비스듬히 섰음. 피고 가보에게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며 언쟁을 끝내려고 한 것. 3분 38초 피고인이 문짝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닫기 시작하자 가보가 앞쪽으로 나오며 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서 빼 앞으로 뻗어 문이 닫히는 것을 저지하려고 함. 피고 가모가 왼손을 계속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는 자세임. 3분 39초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가모가 오른손을 뻗어 문에 댐. 3분 39초부터 3분 40초 가모가 상체 반동을 이용하여 문을 거세게 열어젖히고 이에 피고인이 놀라는 표정으로 가모를 쳐다봄. 피고 이때 왼손 손목 부분이 영상에 나타남. 3분 42초부터 3분 46초 가모가 다시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4초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함. 3분 46초부터 3분 50초 가모가 양팔을 휘두르며 어디다 문을 닫어? 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고 피고인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주춤주춤 3보 물러남. 피고인이 가모가 휘두르는 팔에 사정거리 밖으로 물러난 것임. 3분 50초 가모가 왼팔을 좌우로 크게 휘두르며 피고인 정면 20에서 30cm 앞까지 다가오자 피고인이 왼발을 뒤로 빼면서 가모의 왼팔 위쪽을 잡음. 피고 가모의 왼팔이 본인 몸에 닿는 걸 막으려는 무의식적 동작. 피고인의 시선 방향 주목. 18